네. 11월 2일 11월 첫 수업 미라클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와 혼자서. 네. 저희가 어느덧 그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 좀 두껍기도 했고 생소한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9장 실리콘밸리라는 주제로 오늘 또 해 보겠는데요. 여기 앞장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낮에는 코딩을 하지만 밤에는 LP 레코드판을 모으고 수제 맥주를 만들고 보드게임을 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했다. 더욱 흥미롭게도 아날로그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디지털 업무와 딱 맞아떨어졌다. 나는 아날로그 도구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개인과 회사를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었다. 요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에 인제 9 장에서 그 가장 디지털적인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의 어 한 기업 한 기업을 이 작가가 들여다보고 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뭐 우리는 이미 아날로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 정말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365 쪽에 보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어도비사의 그 어도비사라는 그 회사, 그 회사를 먼저 방문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디지털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제 어 언터버크라는 그런 매니저가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근데 그 매니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 366쪽 맨 위에 보면 그 매니저가 숨쉬기 맨 위에 보면 숨쉬기 프로젝트라는 명상 시간을 이끈다. 언더버크는 평생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또한 전통적인 불교 명상 수련을 했고 자주 인도나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명상 수련을 해 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언터버크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그냥 빈 사무실을 이용해서 몇 명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숨쉬기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그 중간에 보면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언더버크의 말이다. 12 명의 초기 멤버들은 70 명까지 늘어났다.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보면 "지금은 공식적인 명칭을 갖고 회사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가장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매일 명상을 위해 상설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혼자서 하다가 이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회사 곳곳에 이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367 쪽에 위에 보면 지난 몇 년간 언더버크의 숨쉬기 프로젝트는 이곳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전 세계 어도비 사무실로 서서히 확대되었다. 명상과 명상의 상위 개념인 마음 챙김이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업들을 사실상 강타했다. 구글에서는 또 내면 탐구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구글의 내면 탐구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명상 수업을 특징으로 한다. 구글은 걸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미로를 만들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본사 건물에 명상 공간을 두었고 이제는 헤지펀드 투자사나 은행에서도 그런 곳을 찾아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문가들, 수도승들, 마음 챙긴 구루들이 개인 트레이너나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만큼 수요가 많다. 지금 그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마음 챙김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거대 상장 기업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PR용 연기로 치부해 버리거나 혹은 저온 압착 주스처럼 곧 유행이 지날 트렌드로 더 나쁘게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시절에 신념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 만들어낸 히피들의 무의미한 헛소리로 여길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숨쉬기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업계는 누구보다도 아날로그를 소중히 여긴다. 저널리스트로서 나의 관심은 아날로그에 집중되었음에도 지난 몇 년간 디지털 테크놀로지 회사에 상당 시간을 썼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69쪽에 위에 보면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 프로그래머는 메모를 하거나 디자인을 구상하는 낡아빠진 종이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것들을 대처할 디지털 대안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수첩이 바로 제 회사입니다.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에 든 검정 몰스킨을 흔들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나는 깊이 빠져들었다. 그 밑에 보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아이패드를 자녀들이 갖고 놀지 못하게 했다. 와이어드와 롱테일 경제학의 크리스 앤더슨은 아이들이 테크놀로지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었다.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인 트위터와 블로거 미디엄을 공동 창업한 에번 윌리엄스는 커다란 서재를 갖추고 테크놀로지가 없는 집에서 산다. 교육 테크놀로지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는 세상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대안학교의 본고장이다. 전자화면이 없는 웰도프와 몬테소리 학교, 각종 야외 유치원과 온갖 물건들이 보관된 창고 같은 브라이트 윅스 스쿨에서는 디지털 업계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이 톱과 드릴로 자기들의 교실을 지었다. 어, 저희가 어디선가 다 들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사실 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70쪽에 위에 보면 내가 아날로그에 대해 나눈 가장 의미심장한 대화는 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업계 사람들과의 대화였다. 그 밑에 보면 실리콘밸리는 수많은 디지털 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온갖 방법으로 아날로그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읽어드리는 곳을 줄쳐 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숨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디어 구상 키트라는 그 아이디어를 떠오를 경우 꺼내 쓰세요라는 문구를 박스에다가 붙여 놨대요, 회사에. 그랬더니 거기에 굉장히 발전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위에 보면 그들은 명상을 통해 하루 중 가장 필요한 시간의 정신적 리셋을 경험했다. 명상을 통해 사고의 흐름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다. 373쪽에 위에 보면 숨쉬기 프로젝트는 테크놀로지를 와해시킵니다. 모든 결과물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명상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힘든 대화에도 잘 참여하고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더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죠. 그 밑에 보면요. 몇몇 임원들은 회의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했고 회신에 회신을 거듭한 이메일 사슬에 제한을 두었으며 사무실의 자리를 개방형으로 배치했다. 그 밑에 보면 팀들이 며칠간 메시지와 문서를 주고받다가 몇 주 후에 화상회의를 열기보다는 그냥 1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앉아 그 문제를 정리하라고 권장하는 덕분이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374쪽 위에 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인공의 장벽을 허물고 그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375쪽에 위에 보면은
옐프 본사라는 또 기업이 나와요. 아까는 어도비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옐프 본사인데 이 회사는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회사의 사무실을 디자인하는 그 디자인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우버, 페이팔 그런 회사들이 이 회사의 고객이었대요. 근데 이 앨프 본사는 어 기업들의 그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때 디지털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오필라는 인제 그 앨프 그 사의 그 일하는 분이죠. 그 창업. 오필라가 나와 함께 옐프의 로비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회사의 고객인 상인들을 연상시키는 오래된 구멍가게 모양의 로비에는 옐프 본 연필을 가득 담은 유리병과 반짝거리는 청동 금전 등록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테크놀로지로 가득한 환경이라면 괴롭죠. 그는 그런 공간을 차갑다고 했다. 그리고 376쪽의 중간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말투나 보디 랭귀지를 읽어가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많은 기업들이 회의를 할 때 핸드폰을 밖에다가 놓고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게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377 쪽에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개방 공간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조용하게 대개는 혼자 사색할 공간들도 있다. 워크숍이란 이름의 작업실, 자전거 수리소처럼 도구와 손을 활용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 싱크탱크란 이름의 작은 방들, 도서관이란 이름의 조용한 방들, 이런 그 방들을 아날로그적으로 그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 옐프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79 쪽에 중간에 볼게요. 중간에 보면 페스코비치는 모로코식 치킨 스튜를 먹은 다음 키노아 샐러드가 나오는 동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 그런 식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스타일로 직장에 다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79 쪽의 밑에 보면 얼핏 보면 성인용 유치원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혁신 문화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아날로그 상호작용을 극대화한 사무실들이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한 기업에서 최첨단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회의 공간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그 화이트보드로 바꾸고 아날로그적인 회의실로 바꿨더니 그걸 다 철거하고 바꿨더니 훨씬 더 좋은 그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380 쪽에 중간에 보면은 디지털 테크 회사의 아날로그적인 업무 공간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다. 소비자들의 손에 잡히는 디지털 제품을 제조하는 애플이나 고프로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들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태생적으로 현실 체계와의 연결이 희미하다. 세계적인 브랜드일지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데 유일한 예의가 사무실이다. 이들 기업의 본사는 아날로그 세상에 자리한 대사관으로 그곳에서 가장 브랜드는 물리적 세상으로 넘어오게 된다. 381 쪽에 중간에 보면 페이스북의 얘기가 나와요. 페이스북에는 아날로그 연구소라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서는 회사의 다른 회사들은 우리의 디지털 회사라서 디지털 도구에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말했지만 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데이터와 지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처음에는 사내 사용자들을 위해 페이스북 브랜드에 대한 냄새를 첨가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통해 사용자들도 현실 속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고 틀을 파괴하라. 그 밖에도 해킹이란 단어와 그 단어가 들어간 어구를 다양하게 시켰다. 그래서 그 아날로그 연구소라는 그 페이스북에 그것도 그냥 회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한 거였죠. 그것이 인기를 끌자 마크 저거버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것을 지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 연구소라는 그 장소가 이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383 쪽에 그 위에 보면 연구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내재한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어넣는 것이다. 이제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각기 다른 팀들을 불러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되게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자기 팀에 동기를 부여할 슬로건을 만들려는 팀들이 참여한다. 팀 빌딩, 훈련인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 책이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한 팀의 공동 작업을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슬로건으로 추출해내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디자인팀의 임원은 직원들에게 이 같은 현실과 연결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384쪽에 위에 보면은 가장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될 것,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질 것, 서비스를 벗어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얽혀들 것. 이것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다른 잠재력 있는 인수자들의 왕관을 빼앗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이 요즘 뜨는 소셜 네트워크 인수하는 이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거대한, 그러니까 아예 그 업종에서 가장 거대하든지, 두 번째 가장 뛰어나든지, 세 번째 가장 서비스가 뛰어나서 그 서비스를 벗어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마케팅이거든요. 여기에 저도 별표 한 3개 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뉴스킨을 시작하는데 내 뉴스킨은 아직 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거대한 곳에 몸을 던져야 되겠죠. 거대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의미에서 미라클 트리가 석세스 리더스에 몸을 던지고 뉴스킨 코리아에 몸을 던지는 거죠. 거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꾸 축소된 곳에 집중이 되면 나한테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작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서비스를 벗어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하나가 작은 기업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가면 리더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많이 그 연구하면서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또 되게 재밌는 저희 그룹의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해 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85 쪽에 밑에 보면 엘리트의 열광적인 참여가, 그러니까 여기 옐프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했던 어떤 성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소비자들의 VIP를 뽑았대요. 그리고 제가 사실 뉴스킨 코리아에다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뉴스킨 그 소비자들이 매출 올린 거를 1 년을 정산해서 가장 많이 매출한 사람들에게 소비자 엘리트 그 신분증을 줘서 그 사람들의 라운지를 만드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386 쪽에 보면
아날로그의 수단으로 이용자와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도비 소유의 플랫폼 비엔즈가 있다. 여기 이제 또 그 비엔즈라는 기업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음 이 회사에서는 그 모든 그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노트와 문구류 그런 것들을 해 놓고 그 직원들이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고 포트폴리오로 대면해서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구상한 것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87 쪽의 중간에 보면 여기 둔 별표하는 곳인데, "아날로그 세상은 모든 것이 마찰로 이루어지죠." 아, 이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찰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사람 사람 관계성이 편해졌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쵸? 매우 편하죠,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러나 아날로그의 세상은 마찰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감정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니까. 근데 그 마찰이 있어야만 발전을 한다는 대목이에요. 여기 별표 4 개예요. 그래서 이건 자, 여기서 나오죠. "나무 테이블의 거친 표면을 손으로 쓸었다. 이건 마찰로 채워진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찰이 전혀 없는 세상을 누려야만 할까요? 창의성은 충돌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마찰이 창의성을 유발하는 거죠. 마찰이 없다면 사물은 그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갈 테니까요." 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나야 돼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이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미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이 책을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388 쪽에 중간 밑에 보면 "사람들은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 회사, 여기에도 또 하나의 마케팅 회사인데, 그 퍼콜레이트라는 뉴욕 소재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어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그 SNS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걸 다 차단하고 회의를 했더니 더 짧고, 그리고 더 집중을 기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회사가 실제로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 회의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회의실은 그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전혀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는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은 어 6 페이지 안에 서술형 보고서를 써 오게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각자 읽는 시간을 준대요. 그리고 그니까 이 프로젝션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이를 가지고 그걸 다 읽은 후에 회의를 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89 쪽의 중간에 보면 회사 또 이벤트 회사 미트업이라는 회사의 CEO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전화로 일을 하지 않고 회의 시간에는 스카이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점심을 먹고요." 그 밑에 보면은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것은 직접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정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390 쪽에 위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진보적인 회사들이 "그들은 아날로그를 수용하는 것은 아날로그가 멋있어서가 아니다. 아날로그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비즈니스 방식이라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다. 아날로그가 그들에게 경쟁 우위를 선사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다." 별표 3 개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음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어 392 쪽에 밑에 보면
에버노트라는 또 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종이 없는 세상으로 이끌어갈 회사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노트는 어 종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393쪽 중간에 보면 사람들은 실물 제품에 열광했어요. 사람들은 물건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죠. 사람들이 앱에 열광하거나 애착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안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96쪽에 중간 밑에 보면 실리콘밸리는 이상주의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 자체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세상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내용이 쭉 있거든요. 96쪽과 397쪽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397쪽의 위에 보면 아날로그에 더욱 확고하게 발을 딛는다. 테크놀로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스크린에 매혹되었고 스크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감각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사 산업 디자인 책임자 블레이즈 베르트랑의 말이다. 사람의 감각은 다중적이어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경험을 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스크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르트랑은 아날로그가 테크놀로지 산업에 가져오는 이익이 머지않아 실리콘밸리의 화두가 되리라고 예견했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이고 디지털은 언제나 그걸 흉내낼 뿐이니까요. 우리의 실제 삶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398쪽의 위에 또 여기 되게 중요해요. 별표인데 아날로그는 우리의 존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디지털보다 훨씬 풍부하다. 디지털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로 현실에 가까이 다가갈 가장 편리한 방법일 뿐이지요. 샤피로가 말했다.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의 이동은 언젠가 뭔가를 포기하는 과정이고 완전하지 않게 적당히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아날로그가 항상 원본이고 항상 진실이죠. 현실은 아날로그잖아요. 디지털은 현재의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고요. 우습게도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실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쪽 맨 위에 내가 그에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날로그 테크놀로지가 어떤 지점에서 그것을 충족시켰는지를 물었다. 아날로그 사물은 빈도, 규모, 범위, 편안함으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런 매력에는 자연적인 제약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숫자표에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뭔가 직접 보거나 느끼는 쪽이 훨씬 쉽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양이 방대했는데 이 다음 주는 이렇게 해서 사실 책은 다 끝났고요. 다음 주는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마감한 에필로그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날로그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디지털에 매우 부족한 게 많지만 아날로그적인 것을 더 부각시켜야지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편리함이 디지털이 주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비즈니스는 더욱더 아날로그적인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사물과 사물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케팅에는 아날로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됐고요. 진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그럴 때 핸드폰을 저는 누구를 만났을 때 핸드폰을 보지 않는 걸 철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좀 전화가 빨리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만큼이라도 집중하자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만났는데 핸드폰을 자꾸 보고 있으면 좀 집중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자꾸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핸드폰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냥 엎어 놓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되게 재밌는 생각을 어제 했는데 저희가 화요일 날 그 우리 그 체험 타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집 홈미팅에서 원격으로 하 하그 그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인제 그 몇 파트너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체험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날로그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 스크린으로 앞만 보여주고 문자로 날려봤자 사실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 사람 피부에다가 에이즈락 부스트를 문질러 주거나 갈바닉을 문질러 주면 일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TR90는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바뀌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쪼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제 강성경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같이 서로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어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어떤 게 있으면 가장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하고 물어봤죠, 강성경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차려 놨다고 하면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들으니까 맞아. 우리의 미팅에서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을 저도 차리죠. 근데 그게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한 거는 '쉐이크라도 체험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를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우리 그룹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레시피를 좀 모아서 그걸 공유하고 그 쉐이크를 맛있게 만든 그 레시피대로 쉐이크를 큰 통에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일반 쉐이크도 놓는 거예요. 전부 모든 쉐이크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놓는 거죠, 그날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차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점심때가 되니까. 근데 밥을 준비하지 않고 쉐이크와 우리가 TR을 할 때 먹는 웰빙 음식 있죠. 아보카도라든지 야채라든지 고구마, 달걀 찐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차려 놓고 어 그날 디바이스로 체험을 한 뒤에 그런 것을 다 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R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그룹만이 가진 어떤 그 프로젝트로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룹엔 주부가 많아서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저희 집에서부터 실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웰빙 음식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제안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웰빙 생활 습관을 우리는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단지 돈을 벌고 뭐 예뻐지고 이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정말 좋은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가게 하려는 게 우리의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스 먹게 해 주고 그리고 쉐이크에 대한 티업도 하고 약을 먹여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당장 어떤 느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쉐이크와 웰빙 음식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먹어 본 사람들이 또 가서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각 집에서 원격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집에 호스트나 그 팀들이 음식을 뭐 같이 준비하셔도 되고요. 체험방이 있는 곳에서는 체험방에서 똑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먹는 게 같이 있어야지 사실 매력적이거든요. 먹는 게 없이 디바이스만 체험하는 것보다는 먹는 거를 티업하면서 파마넥스가 자연스럽게 체험이 되면은 좋겠다. 쉐이크 정말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쉐이크, 물 신은숙 사장님 가장 반응이 리액션 좋으신데요. 앞으로, 앞으로 잘 봐야 되겠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리액션이 없어서 제가 지금 뻘쭘했는데 막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각 그 기진 사장님네 집, 또 박은숙 사장님네 집, 우리 집, 그리고 또 다른 체험방, 강성경 사장님, 뭐 서현동 많잖아요. 거기서 다 똑같이, 그리고 천안에서도 쫙 깔아 놓고, 그리고 같이 초대자와 함께 하는 파티, 웰빙 파티인 거죠. 웰빙 파티. 그래서 이름도 좀 짓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그걸로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른 그룹에서는 예쁘게 뭐 얼굴 하는 것만 하지만 이런 그 맛있게 쉐이크를 하는 거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부터는요. 저는 다른 그룹에 없고 우리 그룹만이 있는 거, 그런 것만을 쭉쭉 뽑아서 어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어 네. 네. 신은숙 사장님 정말 제가 어 커피 쿠폰 보내 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에너지 나네요. 11월 달 저희 그룹의 멋진 장점을 살려서 이제부터는 어 저희 그룹 안에서 더 멋진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어 멋진 인생으로 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하고요. 진짜 뭔가 11월 월부터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서영상 사장님이 하는 세러데이 나이트 클럽, 그것도 이제 회의를 거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룹의 인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그룹 안에서 어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김미경 사장님 잘 될 것 같죠? 네. 박주민 사장님 정말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사장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또 이 어디에도 없는 모닝스쿨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아날로그의 반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았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더 확고하게 정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제 개소리 나는 거 보니까 끊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11월 여러분들 활기차게 마무리 TR90 10 일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